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묻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아, 윙크 깜빡했네요. 요즘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에 전 항상 감사하고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규제도 호재로 둔갑시키는 기술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거래 허가 전에 사자 하면서 2주 만에 여의도 목동이 2억씩 뛰었다고 하죠. 신고가 경신하고 수억씩 오른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는 더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기사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 산정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지역 매매가 규정이 가장 불합리한데 인근 지역 시세의 85에서 9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비현실적인 분양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 부평 같은 경우에 1,600만 원대에 분양됐던 곳이고 지금 프리미엄이 2억이 넘게 붙어서 거래되는 걸 보면 시세가 2,300만 원 이상인데 이 규정 따라서 계산을 하면 1,2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가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될까요? 이 주변 시세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다 보전하고도 남을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데도 그게 주변보다 싸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파트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아파트의 땅값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지구 내라면 건설사가 사들인 낙찰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바로 땅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존의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한 경우라면 기존 토지 매입비에 조성비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바로 땅값이 되겠죠. 건축비는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건설사 건물 짓는 회사죠. 이윤을 포함한 금액이 건축비예요. 어떠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공사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분상제를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과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건축을 통해서 건설사가 가져가야 되는 이익까지 다 보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변보다 현저히 싸게 팔 수 없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새우깡을 너무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지금 3,000원에도 팔릴 수 있으니까 만드는데 1,000원밖에 안 들었어도 3,000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수단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주변 시세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시세라고 이야기하는 것 실거래가와 호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거래가 정말 거래가 종결된 상황의 실거래가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등기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시세가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에 의한 거래라면 이걸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거래가에 기대서 또는 카드라 통신에 의한 가격으로 사람들은 호가를 형성합니다. 이게 바로 주변의 시세가 되는 거죠. 즉 현재의 분양시장은 시세를 많이 띄우면 돈이 얼마가 들었든 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리 지수의 실체를 보면 이것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를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데 다 판매자 입장이죠. 앞서 말한 시세에 기대서 매물을 내놓는 거고 중개업소는 이 매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이 심리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중개업소에 매수 의향 전화가 몇 통 걸려오기만 해도 심리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인 또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실거래가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실거래가 보여드릴 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죠.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기초로 한 기업이죠. 지금 직방에 인수돼가지고 있는데 직방 같은 경우 기업 가치가 7천억 이상으로 예비 유니콘 중에 한 곳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고 그 실거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앱에 대한 이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소개한 기업 프롭테크의 전형이죠.
프롭테크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첨단 IT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해요. 여기서 하는 일, 바로 부동산을 광고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정보앱 1위인 이 회사는 월간 활성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타깃 마케팅을 하죠. 그리고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분양 광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된 실거래가 기반 앱은 아파트 매물 타깃 광고 서비스를 그 목적으로 해요. 특정 지역 아파트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단순히 매물 건수에 따라서 광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몇 명이 해당 매물을 받는지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서 차별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맞춤 광고를 하고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집중 광고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결합한 회사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보면 분양에 대한 탭이 따로 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보여줘요. 서울 내에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자기가 아는 지역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길 또 들여다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 인기 아파트를 보여주죠. 지금 조만간 분양하는 아파트가 계속 실시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지역도 그렇죠.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특정 지역과 특정 아파트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이러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실거래가 국토부 사이트에서 끌어갖고 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업데이트되는 또는 저가의 데이터는 삭제되는 현상을 제가 이거 하면서 다 일일이 캡처해 놓진 않았지만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에 나왔던 아크로 리버파크 38억 5천에 거래됐다고 이거 떠 있었는데 4월 3일자 거래가 34억이 또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조명받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정가가 있죠. 특별한 대형 유통업체를 찾지 않는 한 정가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는 좀 특이합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프롭테크 기반의 고도화된 광고 전략을 통해서 홍보를 하죠.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하고 똑같은 거죠. 중고의 거래입니다. 개개인이 매매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 스스로 홍보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별로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주식 리딩방처럼 광고하고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든 기존의 아파트를 판매를 하든 간에 이 두 부류의 판매자 모두 바라는 건 계속 오른다는 시장의 심리입니다. 오른다는 심리가 지배를 해야 내가 제시하는 금액을 사려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언론과 유튜브는 굉장히 큰 몫을 했죠. 수많은 상승 유튜버가 있고 또 어디 사서 얼만큼 벌었다 계속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지금 판매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모든 정보를 손 안에서 해결하는 시대죠. 뉴스 게시판을 봐도 여기에는 꼭 부동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뉴스 내용도 그래요. 경제 섹션에 부동산인데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고 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그런데 마침 특정 지역에서 분양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기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부동산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쳐보면 폭락은 없다고 하고 집값 다시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여기에 건설사 자체적으로도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제작해서 계속 뿌리고 있죠. 집을 사려는 사람은 수많은 정보를 기초해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먼저 관심 있는 곳의 시세를 인터넷 같은 걸로 검색을 하죠. 이 시세 정보는 중개업소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호가를 기준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격에 거래됐나 실거래가를 참고합니다. 근데 그 실거래가가 언제 취소된지 모르는 신고가는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이게 취소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주어진 시세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부합하면 정말 그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들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을 보러 갑니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을 만나죠. 중개업소는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의 매물을 가지고 있고 사려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한 금액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순응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지금 너무 비싼 것 같고 내가 벌어서 이 정도 돈이 있는데도 사기 힘든 수준의 가격이라고 의심을 가질만 하면 언론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시장 상황이 계속 오른다. 나 말고는 다 산다. 안 사면 거지된다. 정책은 통하지 않을 거니 지금이 가장 쌀 때다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유튜브 전문가들도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오른다. 실수요자라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집 마련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가장 쌀 때니까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를 포함한 소수의 몇몇만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대부분의 주변을 둘러싼 정보들은 오를 거니까 사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지는 정보가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이 시장은 형성되어 있어요. 집이라는 거 최종 소비자는 결국 가게입니다. 내가 사기 힘든 가격이면 남도 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수백억의 이익이 걸린 아파트 분양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렸고 개인들 또한 이에 편승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살 수 없는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먼저 산 사람들은 자기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탐욕을 채웠고 그를 위해서 최종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을 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비싼 집들을 기꺼이 사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여지껏 모아놓은 돈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십 년의 소득을 다 물건 하나로 바꾸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기존 아파트는 당근마켓이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개인이 사는 겁니다. 모두가 땡빛 내서 다 집을 손에 쥐고 난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사줄 돈도 없고요. 아파트 시장이 호흡이 느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산 것보다 지금 시세가 더 올랐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호흡이 느려서 그렇지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자산시장에서 한몫 잡아보겠다고 뛰어든 사람들 굉장히 많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습니다. 20대 주린이들 B2가 늘었죠.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주식 코인에 수천만 원 빚지면서 B2했고 그거보다 돈을 더 모은 사람들은 영끌해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빚의 규모 자체가 다르죠.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주식이든 아파트든 사들였어요. 주식을 로또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파트 로또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도 로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3명 중 2명이 손실을 봤어요. 수수료 빼고 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 강세장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과잉 확신한 데다가 주식을 복권처럼 여겨서 단타 거래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주식은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 손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잃고 나면 아 뜨거 싶어서 발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 손실은 털고 일어나기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계속 저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까 주식거래 수수료 빼면 수익률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증권회사 이런 데 돈 벌었죠. 그리고 기관들 돈 벌었습니다. 동학개미가 살 때 팔았죠. 국민연금 삼성전자로 2조 원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국민연금 이렇게 운영해야죠. 이익이 있게 원래 운영하던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래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런 불장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요즘 또 코인이 뜬다고 하니까 우후죽순 리딩방들이 많이 생겼어요. 300% 수익 막 이런 얘기 하죠. 돈 벌게 해준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손해보면서 남들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거에 당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시장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성이 마비되고 심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른다 오른다 과신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 박감사 네가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네 말 안 들어서 난 부자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신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본인의 선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공공재개발 얘기를 했는데 분양가 높다고 많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분양가 높죠? 정말 시세보다 싸다 얘기하는 그 분양가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분양가 맞습니다. 공공재개발 참여자가 많아지고 또 지금 예정된 공급 물량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시세도 안정이 될 거고, 그 분양가는 그때 정해지는 시세를 기준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사줄 사람도 없고 사줄 돈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는 그 현실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